자, 스케치업에서 재질을 입힐 때는 어떻게 한다고? 얘를 페인트 버킷 툴을 누르면 자, 재질이 나오죠. 그럼 여기서 원하는 재질을 찾아서 예를 들어서 여기 바닥에다가 내가 우드 해서 뭐 이런 나무 이런 뭐 마루판을 갖다가 표현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재질을 입히면 돼요. 특별하게 문제 없이. 자, 그리고 얘를 갖다가 수정을 하려면 에디트에서 자, 사이즈를 좀 키워주면 되죠. 그러면 자, 이렇게 커져요. 자, 여기까지는 스케치업에서 하는 재질 표현 방법. 자, 근데 우리가 어, 실제로 얘를 보면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세밀하게 표현을 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자,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자, 지금 이렇게 나무 우드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이런 선들 자, 여기 이런 것들 자,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여기 부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약간 홈이 파여 있죠. 실제로는 보통 매지선이라고 얘기를 해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 입체 느낌을 내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렇게 표현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스케치업에서 그런 느낌을 좀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좀 무모한 짓을 해야죠. 자, 얘를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갖고 요거를 실제로 타일을 이렇게 만드는 수밖에 없죠. 이거를 이렇게 해갖고 아이고, 일단은 차라리 얘를 재질을 하나 입히고 복사를 하는 게 나으니까 재질을 하나 입히고 이렇게 재질을 입혔어요. 입히고 얘를 방향을 이쪽으로 하시고 무늬를 이렇게 나오게끔 이렇게 주시고 자 얘를 여기 5개 그리고 요거를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엇갈려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자 여기 부분을 살려야 돼요. 살리는 것도 자 얘를 여기 틈새가 있어야 되니까 실제로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윗부분을 좀 면을 줄이든지 아니면 얘를 조금 띄워야겠죠. 이렇게. 그래야지 여기에 틈새가 보여서 자, 여기 마루판과 마루판 사이에 이 부분이 보여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실제로는 여기도 자, 요만큼 떨어져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입체 느낌이 좀 더 살아요. 이것도 되게 미세하게 작업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식의 작업을 한다면 마루판 작업 하나 하는데 엄청나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자, 이런 식으로 벽을 하나 만들어서 여기서 벽돌 벽체를 갖다 만약에 쌓아 올린 벽을 만든다라고 한다면 모델링 하는 데만 몇 시간 걸려요. 하나씩 모델링 한다면. 그래서 자, 상당한 무리수가 있는 거예요. 좀 더 디테일한 입체 느낌을 표현하겠다라고 한다면.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사실적이고 좀 더 편하게 우리가 작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뭐냐면 Vlay라는 게 있어요. 렌더링을 해주는 툴인데 스케치업에서는 렌더링이라는 과정은 없어요. 그래서 렌더링을 하기 위해서는 스케치업은 렌더링을 해주는 일종의 루비 같은 거예요. 플러그인이어서 루비 같은 건데 그런 걸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Vlay라는 걸 쓸 수도 있고 뭐 엔스케이프라는 걸 쓸 수도 있고 뭐 그다음에 키샷이라는 걸 쓸 수도 있고 되게 이제 쓰는 방법들은 다양해요. 렌더링을 하는 프로그램을 어떤 걸 쓰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건 쓰는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자 보통은 우리가 건축 쪽에서는 이제 Vlay나 엔스케이프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Vlay를 볼 건데, 자, 여기서 쭉 보면 여기 이렇게 Vlay에 관련된 게 메뉴가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 메뉴를 꺼낼게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이제 Vlay를 꺼냈어요. 메뉴를. 그리고 자, 여기다 추가를 하죠. 뭐. 봐야 되니까. 라이트, 오브젝트, 유틸리티 뭐 이렇게 해서 표현을 했어요. 자, 여기서 일단은 먼저 볼 게 요만큼을 먼저 볼 건데 자, 여기서 맨 앞에 이렇게 좀 이상하게 생긴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자, 이게 에셋 에디터라고 하는 메뉴인데 자, 얘를 클릭을 하면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이런 창이 떠요. 창이 뜨면서 자 일단은 여기 머터리얼이라고 그러고 여기에 뭐가 쭉 나와 있어요. 자 여기에 있는 건 뭐냐면 지금 제가 여기서 자 인 모델에 가면 자 요것들은 재질을 썼다 지웠다 제가 지금 재질을 몇 개 입혔었잖아요. 썼다 지웠다 그리고 이 사람의 재질 입힌 재질들 종류들 뭐 노란색 뭐 노란색 검정색 뭐 파란색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 적용시킨 재질들 그러니까 현재 내가 스케치업에서 사용한 재질들이 여기 이렇게 떠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스케치업에서 재질 입힌 게 여기에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뭐 라이트나 텍스처라는 게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이렇게 화살표 뒤에 화살표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 화살표를 누르면 자, 창이 하나 추가되고요. 뒤에 화살표 누르면 창이 하나 추가가 돼요. 그래서 조금 정신이 없어요. 이제 메뉴가. 자, 첫 번째, 요 지금 Vlay를 사용을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스케치업을 설치하신 것처럼 이제 Vlay라는 것도 설치를 하셔야지 집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자, 마찬가지로 Vlay라는 것도 자, 무료 버전은 없고요. 자, Vlay를 판매하고 만들어 판매하는 회사가 카오스 그룹이라는 회사인데, 자, 거기에 들어가 보면 열흘인가 2주인가 사용할 수 있는 트라이얼 버전, 데모 버전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고 나면 한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돈 내고 사라고 계속 메시지가 뜨면서 실행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테스트 삼아서 그걸 설치해서 쓰실 수는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돈을 주고 사든지 아니면 역시 스케치업처럼 지인 찬스를 써서 아르바르 크랙 버전을 찾아서 설치를 하셔야 돼요. 자, 일단 Vlay를 설치를 하고 나서 자, 현재 내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가 인터넷이 된다라고 하면 조금 좋고요. 인터넷이 안 된다라고 해도 뭐 Vlay를 쓰는데 지장은 없어요. 근데 인터넷이 된다라고 한다면 좋은 게 뭐냐면 자, 이건 지금 Vlay를 설치하고 처음 쓸 때 이렇게 나와요. 처음 쓸 때. 자, 여기 보면은 여기 브라우저 머터리얼 인 카오스라는 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인터넷이 되면은 자, 이렇게 이 V-Ray를 판매한 회사 카오스 그룹이라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샘플 재질을 갖다가 내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재질을 만들지 않고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카테고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머터리얼에서 자, 불이 선택하면 이렇게 벽돌 종류. 뭐 여기서 우드, 우드 플로링, 바닥재, 나무 바닥재 하면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종류가. 자, 아무거나 하나 설치를 해볼게요. 얘를 뭘 써볼까? 아, 뭐가 좋을까? 그냥 뭐 이런 거. 자, 얘를 어떻게, 자, 여기서, 자, 얘를 누르시면, 자, 여기 아까, 여기를 보시면, 여기 하나 재질이 일로 들어와요. 여기서, 자, 요걸 눌러주시면, 재질이 여기로 다운로드가 돼서 들어와요. 그러면 요 재질을, 자, 요 재질을 이 물체한테 적용을 시키겠다. 자, 얘는 스케치업하고 틀려서 얘는 뭐 이렇게 갖다 입히는 그런 건 없고요. 자, 방법은 물체를 선택을 하고, 자, 요 재질에다가 마우스를 놓고,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자, 여기 apply to selection. 선택한 거에 apply 적용을 시켜라. 해주면 이렇게 적용이 돼요.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로는 V-Ray에서 하는 거는 별반 차이는 없어요. 근데 V-Ray에 없는 이런 이미지들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뿐이고, 자, 얘를, 자, 얘를 스케치업이 아닌 V-Ray에 적용시킨 거니까, 자, 확인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V-Ray란 거는, 자, 여기 주전자 모양의 아이콘이 있어요. 자, 주전자 모양의 아이콘이 있는데, 자, 이 주전자 모양의 아이콘이 렌더링이라는 아이콘이에요. 그러니까 렌더링이라는 과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거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냥.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요. 자, 일단은 조금 더 확대를 해볼까요, 이렇게. 그리고 렌더링.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그냥 이미 스케치업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사실적이고 느낌이 세밀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자, 이런 느낌, 이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V-Ray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 우리가 자, 여기 있는 재질만 여기 지금 요 브라우저 자, 여기 있는 걸 사용하는 것도 좋아요.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자, 여기 있는 거 그러면 만약에 인터넷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걸 못 쓰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스케치업에서 입힌 재질을 조금 더 사실적으로 조금 더 고급스럽게 나오도록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방법을 갖다가 지금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자, 그래서 자, 일단은 스케치업에서 하는 거, 스케치업 재질을 갖고 해볼게요. 자, 여기서 조그맣게 주고 얘를 푸시풀로 이만큼 주고 여기다가 스케치업 재질 중에서 바닥 재질이라고 치고 뭘 써볼까? 그냥 이거 써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자, 얘는 브이레이 재질이 아니라 스케치업에서 재질을 입힌 거거든요. 자, 스케치업에서 재질을 입히고, 자, 렌더링을 한번 걸어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이렇게 보여요. 자, 여기서 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이쁘게 보이죠. 렌더링을 하니까. 그렇지만, 자, 여기도, 자, 여기 부분, 타일 요 사이사이는 어떻게 약간 움푹 들어가서 얘가 튀어나와 보이고 여기가 들어가 보여서 입체 느낌이 가미되는 게 좀 더 사실적인 타일의 느낌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내가 추가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자, 일단은 요 재질하면 재질 이름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 재질의 이름이 있고, 자, 그 이름이 여기 그대로 나와요. 근데 내가 스케치업에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막 여러 가지 집기를 넣고 했는데 그러면 재질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몇십 개, 많게는 뭐 한 7, 80개 뭐 될 수도 있어요. 종류가 많으면. 자, 그러면 이 영어로 된 재질 이름이 여기서 한 4, 50개 된다 그러면 재질 찾는 것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편하게 하려면 내가 알아보기 쉬운 재질 이름을 써주는 게 작업하기가 편해요. 그래서 자, 요거는 이름은 내가 마음대로 줄 수 있으니까 자, 이름을 좀 수정을 할게요. 자, 바닥 타일이라고 그냥 수정할게요. 그러면 자, 여기 이름이 수정이 돼요. 그럼 금방 알아볼 수 있겠죠. 자, 요 재질을 선택을 하고요. 자, 요 재질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우측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주시면 자, 요거에 대한 상세 설정을 할 수 있는 창이 뜨는 거예요. 근데 자, 이 Vray 재질은 자, 뭔가 세팅이 되어 있어요. Vray에서 제공한 재질들은 자,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데 내가 스케치업에서 사용한 재질은 없어요. 세팅되어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세팅을 할 거예요. 그래서 Edit in Vray. 자, Vray에서의 에디트 수정을 하겠다. 자, 얘를 클릭을 해주면 뭔가가 나와요. 뭔가가 나와. 뭔가가 나오면서 자, 이제 여기 부분을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봐야 될 게 자, 여기 그다음에 자, 리프렉션 그다음에 범프. 자, 일단은 이렇게 볼 거예요. 좀 많더라도 오늘 이만큼은 볼 거예요. 자, 일단은 굉장히 재질을 표현하는데 종류가 많지만 우리가 여러분들이 VJ에서 최소한 이 네 가지 조금 더 하면 요거까지 해서 다섯 가지인데 그거만 알아도 훨씬 더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고 세밀하고 또 뭐 표현도 이쁘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 디퓨즈라는 이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물체에 우리가 스케치북에 재질을 입힐 때 색깔로만 재질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이미지를 써서 재질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물체의 색상이나 아니면 이미지를 표현해 주는 부분이 디퓨즈예요. 그러니까 스케치북에서 색깔만 줬으면 여기 색깔만 나오고 이미지 지금처럼 저렇게 그림을 넣어주면 그림이 여기 추가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스케치북에서 한 게. 그래서 여기는 스케치북에서 세팅하면 자동적으로 나오니까 내가 크게 뭐 염려하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 부분이 뭘 나타내는 거냐? 그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는 물체가 갖고 있는 기본 재질이나 기본 이미지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플렉션과 리프렉션이 있어요. 저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해요. 리플렉션과 리프렉션이 있는데 자, 발음도 비슷하고 스펠링도 비슷해요. 리플렉션 L, 리프렉션 R. L과 R로 구분하시면 돼요. 철자가 거의 비슷해서. 자, 리플렉션, 위에 있는 리플렉션은 반사를 나타내요. 반사.
반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뭐 반짝반짝 빛나는 거, 광택이 나는 거, 금속이나 아니면 뭐 도자기 같은 거, 뭐 그런 것들, 유리 같은 거, 그런 반짝이는 느낌은 다 얘를 갖고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리프렉션은 그러니까 투명한 물질을 쓸 때 이거를 사용을 해야 돼요. 리프렉션은 굴절 및 투명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투명한 물체가 아닐 때는 이 리프렉션은 안 써요. 반짝이면서 투명하다. 유리, 뭐 크리스탈, 아니면 다이아몬드, 뭐 그런 식으로 얼음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은 이걸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얘는 굴절 및 투명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투명한 재질은 얘를 같이 쓰고 투명하지 않은 건 얘만 표현하면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범프라는 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뭐 타일 같은 거, 나무 같은 거 보면은 튀어나오고 들어간 입체 느낌을 실제로 내가 튀어나오고 들어가게 모델링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 판때기인데 평평한 면인데 그거를 입체적인 느낌이 되도록 보여주게끔 해주는 게 범프예요. 그래서 자 일단은 자 지금 범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범프부터 먼저 볼게요. 위에 건 잠깐 일단은 고려하고 범프라는 걸 먼저 볼 건데 자 이 범프라는 거는 자 뭐가 있냐면 여기에 범프라는 요 화살표를 펼치면 여기 범프 맵이라는 걸 사용해요. 범프 맵. 자 맵이라는 거. 자 이런 얘기를 먼저 할까요? 여기에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V-Ray를 공부하시면서 인터넷이나 뭐 책이나 뭐 그런데 뭐 카페 같은 데 보면 이런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 머터리얼이라는 말이 나오고 맵이라는 말이 나오고 매핑이라는 말이 나오고 자, 되게 비슷한 의미를 나타내요. 비슷한 의미를. 근데 전혀 달라요. 그래서 뭐 조금 설명을 조금 쉽게 하시는 분들은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하시는데 자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서 자 머터리얼은 맵을 어떻게 해서 매핑을 하면 머터리얼이 어떻게 나오고 뭐 맵은 어떻게 쓰는 거고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뭐가 되냐면 머터리얼이 뭐고 맵이 뭐고 매핑이 뭔지 알아야지 그 내용을 내가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볼게요. 맵이라는 것은 자, 머터리얼이라는 것은 그리고 매핑이라는 것은 자, 머터리얼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 표현하고자 하는 질감 또는 재질 등을 갖다가 머터리얼이라고 해요. 쉽게 나무, 뭐 유리, 금속, 플라스틱 뭐 그런 것들을 머터리얼이라고 해요. 그리고 자, 맵이란 것은 자, 재질이나 질감을 표현할 때 자, 사용이 되는 이미지, 그림, 사진 등을 나타내요. 이런 것들을 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
얘는 매핑은 이미지, 사진, 자, 그림 등을 이용해서 물체의 재질이나 질감을 표현해 주는 방법을 매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자, 매핑이라는 것은 물체에 적용시켜 주는 것. 즉, 물체에 적용시켜 주는 것. 그걸 매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매핑이에요. 쉽게 재질을 이렇게 적용시켜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요 과정이 매핑이에요. 근데 그 매핑이라는 과정을 V-Ray는 좀 더 세밀하게, 좀 더 상세하게, 좀 더 디테일하게 표현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에 요 지금 타일 느낌을 내기 위해서 사용한 요 이미지, 자 요걸 맵이라고 그러고요. 이 맵을 여기에 적용시켜서 요런 크기나 요런 모양으로 나타난 요 상태를 머터리얼이라고 그러고요. 이 머터리얼이 이 물체에 표현되어 있는 요거를 표현되는 요 과정을 매핑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의미는 되게 다 비슷비슷한데 내용은 전혀 틀려요. 그 부분만 잘 이해를 하시면 뭐 다른 분들이 설명해 놓은 거를 보고 이제 이해를 하실 때 그런 부분만 조금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범프라는 것도 범프 맵이라는 것을 사용해요. 맵이라는 것은 결국 뭐 이미지나 사진이나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자, 근데 이 범프 맵에 사용하는 범프 맵, 범프 맵은 흰색과 이미지나 사진, 자, 그림을 사용해요. 자, 흰색과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를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지금 요런 모양인데 흰색과 검은색으로 된 이미지가 있으면 범프 맵을 바로 쓸 수 있어요. 없으면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포토샵에서 내가. 즉, 범프 맵이란 건 원래 없는 거예요. 사용자가 만들어 쓰는 거예요. 아니면 남이 만들어 놓은 게 있으면 그거 갖다 쓰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요 이미지를 범프 맵을 만들어 볼게요. 자, 어떻게 만들까? 자, 일단 요 이미지가 있어야 되죠. 자, 요거 선택하고, 여기서, 자, 여기 보면, 자, 에디트에 보면, 요런 버튼이 있어요. 요런 버튼. 텍스처란 부분에 요런 버튼이 있어요. 자, 얘를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그림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요거를, 요거를, 어, 방법은 두 가지. 얘를 눌러서, 자, 요거를 저장을 해갖고, 저장하기, 얘를 이미지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이미지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저장을 하나 할게요. 저장을 이렇게 할게요. 그럼 저장이 돼서 자, 여기에
여기에 지금 이렇게 조정이 됐어요. 맵을 하나 조정을 했어. 그러면 여기서 자, 포토샵에서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스케치업을 하시는 분들은 다른 3D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스케치업이나 다른 3D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포토샵은 조금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잘할 필요는 없고 내가 원하는 거 편집할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은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포토샵을 모르시는 분들은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일단은 얘를 열어서 자,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자,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자, 여기다가 자, 라인 툴로 사이즈를 어느 정도 한 3픽셀 정도 하면 되려나? 자, 흰색과 검정색 해서 자, 여기다가 검정색으로 이 줄눈을 검정색으로 만들 거예요. 줄눈은. 줄눈을 검정색으로 만들 거고 이쪽을 주고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자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어서 자 여기다가는 뭘로 흰색으로 채워요. 그러니까 흰색과 검은색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자, 이 범프에서 자 흰색이 하는 역할과 검정색이 하는 역할 이건 뭐냐? 자 흰색은 돌출되게 표현을 해줘요. 튀어나오게 흰색 부분은 그리고 자 검정색 부분은 함몰되게 표현해줘요. 안으로 움푹 들어가게. 그래서 내가 튀어나와 보이고 싶은 부분은 흰색으로 그리고 안으로 움푹 들어가 보이고 싶은 부분은 검정색으로 표현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자 이거를 만약에 반대로 내가 표현을 했다. 자 여기를 검정색으로 하고 여기 줄눈을 흰색으로 했다 그러면 자 줄눈이 튀어나와 보이고 타일이 들어가 보일 거예요. 반대로 표현을 하면 자 얘를 save as 저장을 할게요. JPG로 저장을 하는데 자 요거 이름 똑같이 주면 안 되고요. 자 이름은 다르게 자, 범프라고 뒤에 추가를 할게요. 그리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스케치업에 가서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얘를 요거를 이렇게 놓고 확대를 해서 자 렌더링을 걸면 그냥 이런 식으로 보여요. 쟤를 어디다가 할까? 얘를 그냥 이렇게 주고
이렇게 이거는 지금 범프 없이 그냥 재질만 입혔을 때.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자, 여기서 범프라고 되어 있는 요 있죠? 여기 옆에 가면 자, V 표시가 있고 이렇게 바둑판 모양의 이미지가 있어요. 자, 바둑판 모양의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자, 이 메뉴가 뜨는데 이 메뉴에서 비트맵이라는 걸 선택하면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어요. 자, 조금 아까 만든 거, 자, 만든 걸 선택하시고 불러와요. 자, 그 다음에 전 단계로 가서 자, 이 상태에서 렌더링을 한번 걸어볼게요. 그러면 자, 이렇게 돼요. 한 거 아무것도 없이 범프맵만 넣었는데 자, 여기가 자, 느낌이 달라지죠. 자,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요게 없을 때, 자, 요게 있을 때, 범품의 있고 없고의 차이는 자, 보이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이런 느낌을 좀 더 가미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하게라도. 가끔 요 이미지를 자, 이렇게 안 만들고 그냥 요거서 자, 포토샵을 조금 하실 줄 아시는 분들은 자, 얘를 갖다가 그냥 여기서 이미지를 이렇게 그레이스케일로 바꾸면 안 되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얘를 반전시켜 갖고 이미지 에디트에서 어디 갔니? 반전 이미지 인버트 아, 백그라운드라서 얘를 인버트 반전시켜서 이렇게 작업하면 안 되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해도 되긴 되는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 부분 자 여기 부분도 또 음영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 얘가 여기 부분이 여기만이 아니라 여기도 우두두두하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너무 쓸데없는 부분까지 그런 표현이 돼서 자, 그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염두를 하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쓰는 게 좋을지 아닐지는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콘크리트 같은 건 이렇게 쓰면 좋아요. 콘크리트는 면 자체가 우들 다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표현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디테일하게 나와요.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근데 얘는 여기가 그렇게 되면은 좀 그렇죠. 타일이. 그래서 자, 그런 식의 표현을 할 때, 자, 그러니까 범프맵을 어떻게 만들 거냐라는 건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범프맵이라는 거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자, 걔를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거는 사용자가 만들어서야 된다는 거. 자, 그 부분은 조금 유념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여기서 자, 범퍼맵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밑에 어마운트라는 게 있는데 자, 내가 범프맵을 줬는데도 느낌이 별로 상태가 잘 표현이 안 돼. 그러면 자, 요거는 범프를 어떻게 표현할지 세기를 강도를 정해주는 거거든요. 너무 약하다 그러면 자, 얘를 좀 더 주시면 돼요. 자, 얘를 한 3 정도 줘볼게요. 그리고 렌더링을 다시 한번 걸어봐요.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더 가까이서 봐야지 잘 보이겠죠? 훨씬 더 많이 표현이 돼요. 범프가. 그러니까 너무 심하다. 이게 자, 조금만 줬는데도 너무 심한 경우도 있어요. 음영이 이 효과가 너무 많이 잘 들어가서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얘를 한 좀 줄이시면 돼요. 약하게. 그러면
훨씬 더 약하게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너무 깊어서 좋을 건 없거든요. 약하게 표현되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런 거에 따라서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자, 요 부분, 범프맵이라는 거.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나 알려드린 사이트가 있었죠. 뭐였죠? 여기서, 아, 이거 안 알려드렸던가요? 자, 폴리에본. 이라는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여기 텍스처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에 가면, 재질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간단하지만, 뭐, 여러 가지 느낌의 재질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뭐가 있을까? 자, 요런 거 받아볼까요? 자, 얘를 안에 들어가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런 느낌인데, 자, 요거를 여기서 집으로 바꾸고, 자, 얘를 뭐 JPG로 받아도 되는데, 요즘에 JPG보다는 PNG가 더 해상도가 높으니까 다 PNG로 받을게요. 자, PNG로 해갖고, 자, 요거를, 자, 1K, 2K, 4K, 8K. 자, 요건 해상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사용하는 이미지들을 얼만큼 사이즈 크게 받을 거냐, 작게 받을 거냐. 자, 사이즈가 너무 작으면 내가 큰 거를 만들었을 때, 자, 이미지가 조금 깨질 수도 있으니까, 보통 4K를 많이 쓰긴 하는데, 자, 얘가 해상도가 높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높으면 그만큼 이미지의 사이즈가 크니까 용량이 많이 나가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거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보통 2K나 4K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돼요. 8K까지 가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우리가 큰 작업, 그 정도까지 큰 작업은 아니니까. 그래서 2K나 4K만 쓰셔도 충분해요. 자, 4K로 그냥 받아볼게요. 다운로드. 그러면 다운이 되고 있는데, 어, 자, 다운로드 받았고요. 그러면, 자, 이렇게 생겼고, 자, 요거를 제가 이제 또 아까 그 스케치업 폴더에 제 거에다가, 자, 여기다가 갖고 와서, 자, 이거 압축을 풀어볼게요. 압축 풀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들이 생겨요. 자, 여기 밑에 이름이 있거든요. 자, 이름이 있는데, 자, 여기서 뭐, 디퓨즈, 디스플레이, 노멀, 그 다음에 러그, 뭐 이렇게 해서 종류별로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미리 만들어 놓은 범프맵이나 그런 것도 미리 만들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갖고 사용하시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제가 그러면 이제 만약에 스케치업에서 재질을 입힌 게 아니라 여기서 재질을 입히고 싶다. 자, 스케치업에서 재질을 새로 불러오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 크리에이트 머터리얼. 자, 여기에 자, 이렇게 플러스 표시되어 있는 이런 아이콘이 있어요. 머터리얼 포트에 보면 자, V-Ray 말고 스케치업에서 자, 얘를 눌러서 자, 이런 창이 뜨면 자, 여기다가
뭐, 바닥, 재질, 뭐, 이름은 자기가 아무거나 주셔도 돼요. 그리고, 자, 여기, 지금, 여기서 플러스한 거는 요거가 그대로 들어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자, 요거 끄세요. 요거 끄시면, 자, 여기 사용됐던 이미지 사라져요. 그리고, 자, 요 폴더를 눌러서 찾으세요. 내가 사용하고 싶은 이미지를. 맵에, 여기에, 텍스처에, 요거, 여기 들어와요. 그리고, 자, 오케이. 누르시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그리고 얘를 여기다 적용시키면 이렇게 적용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렌더링을 걸어보면 그냥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 그냥 이미지만 불러서 썼을 때, 즉, 맵만 불러서 썼을 때는 이렇게 나와요. 맵만 불러서 썼을 때는 이렇게 나오고, 자, 여기다가, 자, 에디트 Vray 해서, 자, 범프, 여기서 비트맵으로, 자, 여기서, 자, 요거, 러그니스나 요거, 아트모를 갖다가 선택을 하시고 요거나 요걸 쓰시면 범프 효과가 잘 나와요. 요건 좀 강하게 나오고 요건 좀 약하게 나오고. 자, 요거 쓰시고 열기. 그다음에 다시 앞 단계로 가서 자, 범프 효과가 얼마큼 나오는지 모르니까 일단 렌더링 한번 걸어보죠.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조금 약한 것 같다?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자, 얘랑 확인을 해보면 자, 여기 없는 거, 자, 여기 있는 거. 자, 여기 부분을 보세요. 이런 식으로. 자, 나무의 거친 느낌이 좀 더 세밀하게 표현이 되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자, 이렇게 효과를 주실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 내가 만들지 않고 그냥 다운로드 받은 거를 갖고 사용을 하실 수도 있는데, 자, 저렇게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몇 개가 있어요. 다운로드를 받으면. 그래서 그런 데서 받으면 괜찮은데, 그러면 있으니까 편한데, 저런 게 없다 그러면 내가 만들어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프맵을 만드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포토샵을 써서 만드는 방법도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효과를 주실 수가 있다. 이게 아니면 이제 여기서 여기 Vlay에서 제공하는 샘플 재질을 써야 되는데 여기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여기 있는 건 내가 원하는 거가 없는 경우들이 더 많기 때문에 자, 있으면 그냥 쓰면 되고 없으면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거. 자, 그 부분은 꼭 감안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모델링 소스들을 불러왔을 때 거기 재질들이 있으니까 그 재질을 수정하는 방법을 연습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새로 재질을 입히는 것보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바닥 타일을 이걸로 바꿀게요, 다시. 자, 그럼, 자, 여기다가, 자, 이 재질을 주고 싶다. 그럼 스케치업에서 재질을 주셔도 되고, 자, 여기서 주는 방법은 어떻게? 이거 선택하고, 얘, 자, 여기서 Apply Selection 이렇게 주셔도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재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재질을 표현해 주실 수가 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자, 요거 잠깐 그룹 잡고 요 위에다가 제가 물체를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물체를 하나 만들었어요. 자, 이것도 그룹 잡았어요.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렌더링을 걸어볼게요. 그럼 지금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렌더링을 걸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자, 얘가 타일이라서, 타일은 약간 광택도 있고, 자, 얘가 자, 이렇게 비치겠죠. 자, 그런 느낌을 좀 추가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자, 이제 뭘 주냐면 여기서 두 번째로 요 리플렉션이라는 걸 준다고 했어요. 리플렉션. 리플렉션은 광택 및 반사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자, 광택 및 반사 표현을 해주는데, 자, 여기 리플렉션 컬러라는 게 있어요. 자, 좀 특이한 게 V레이는 조금 특이한 게 우리가 뭔가를 다른 프로그램들은 뭔가를 주면은 수치를 조절을 해요. 0에서부터 1까지 또는 0에서부터 100까지 해서 어느 정도 세기나 어느 정도 뭐 효과를 어느 정도 줄지 수치값을 주거든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 리플렉션 컬러라는 걸 이용해서 표현 정도를 표현해줘요. 자, 색깔은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검정색, 흰색. 그래서 검정색은 무반사, 흰색은 완전 반사. 즉, 검정색은 반사가 0%, 흰색은 반사가 100%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내가, 자, 여기 검정색 색깔을 선택을 하시고, 자, 여기서 이 정도, 중간 정도. 그러면 색깔이 중간 정도로 변하죠? 자, 지금 현재 색깔이 흰색에 더 가깝냐, 검정색에 더 가깝냐에 따라서 정도가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정도 주시고 그 다음에 렌더링을 한번 걸어볼게요. 그러면 티가 안 나네. 여기 살짝 티가 나긴 하는데 잘 안 보이겠죠, 지금 여기서는. 자, 그럼 최대치로 한번 가봅시다. 최대치로 갈게요. 그리고 렌더링. 그러면 자, 여기 이렇게 비치죠. 살짝. 자, 여기 지금 뭐가 이렇게 살짝 비치는 게 보이죠? 이렇게. 그래서 반사되는 정도를 효과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반사라는 것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자, 달라 보여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잘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지금은 훨씬 더 잘 보이죠? 반사가. 자, 여기서 자, 줄여볼게요. 자, 요 색깔로 줄이셔도 되고 자, 여기 슬라이드 바 있죠? 요걸 갖고 줄이셔도 돼요. 얘가 좌측으로 가면 0%가 되면 검정이 되고 100%가 되면 흰색이 돼요. 자, 여기에 색깔 정도를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색깔로 표현해도 되고 아니면 자, 이렇게 슬라이드 바를 이용해서 표현하셔도 돼요. 그리고 렌더링 다시. 자, 얘가 줄어드니까 자, 요게 줄어들죠. 그런 식으로. 자, 세게 하면 다시 세게 나타나고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요 반사 효과를 쓰면서 자, 반사 효과를 쓰면서 밑에 리플렉션 글로시니스라는 게 있어요. 자, 요거를 꼭 같이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요거를 꼭 같이 써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리플렉션 글로시니스라는 것은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사에 대한 선명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현재 1로 되어 있거든요. 최대값은 1, 최소값은 0이에요. 자, 1로 되어 있으면 글로시니스 선명도가 최대란 얘기예요. 자, 여기서 얘를 자,
한 0.5 정도로 줄여볼게요. 0.5로 줄이고, 자, 반사는 최대치로 놨어요. 그리고 렌더링을 걸면, 자, 이렇게 보여요. 갑자기 사라졌어. 안 보이죠? 그럼 여기서는 안 보여요. 이 빔 프로젝트에서는 안 보이는데 제 모니터에서 아주 희미하게 보여요. 자, 그럼 얘를 제가 한 0.8 정도로 놔볼게요. 그리고 렌더링을 다시 걸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돼요. 자, 요거 1일 때. 자, 보시면,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 반사가 뚜렷하게 되는데, 걔가, 자, 여기 부분이 이제 흐릿하게 되죠. 흐릿하게, 여기가 흐릿하게 되죠. 반사에 대한 선명도, 즉, 반사된 그 이미지에 블록 값을 입힌 것 같은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한다면 타일에 이렇게 반사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반사가 일어나요. 반사 같은 경우는. 거울처럼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라 희미하게 반사가 되는 정도만 표현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해야지 좀 더 사실감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뭐 마룻바닥이라든지 이런 타일 바닥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그냥 반사가 조금 되는 정도. 근데 반사값을 줄이면 그게 그냥 반사가 아주 약하게 되는 거지 느낌이 이렇게 약간 뭐 살짝 되면서 점점 없어지는 그런 느낌은 안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포토샵에서 자, 이런 그림자를 반사 표현을 할 때도 여기에 뒷부분을 날려버리잖아요. 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효과를 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리플렉션 자, 여기 부분을 쓸 때는 자, 이 두 가지를 꼭 기억을 하세요. 자, 반사의 정도 어느 정도냐, 그리고 반사에 대한 선명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를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잘 조절해 주셔야지 자, 반사 느낌을 좀 더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우리가 아직 라이트 효과를 주질 않았거든요. V-Ray에서 라이트 효과를 또 줄 수 있는데 라이트 효과를 주면은 또 느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그때 가서 라이트 주면서 또 조절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렇게만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자, 이 리프렉션은 좀 뒤에 보고 일단은 여기까지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기가 직접. 여러 가지 효과를 한번 해보시는데 직접 해보셔야 되니까 하시면서 자,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얘기를 하시고요. 자, 이렇게 뭐 이게 유리 같은 걸 하나 만들었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유리 재질을 표현하기 위해서 스케치업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자, 일단은 내가 유리로 표현하고 싶은 색상을 입히고요. 그리고 에디트에서 자, 오파시티 값을 조절을 해서 투명한 정도. 자, 이게 보통이에요. 아니면 얘를 어떻게 여기서 여기 글래스라는 패턴에 보면 여기 유리 느낌을 표현하는 이런 것들 갖다가 그냥 이렇게 입히는 정도가 다예요. 근데 이거는 좀 그러니까 그냥 색깔로 얘를 표현하자고요. 색깔로 이렇게. 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자, 얘를 렌더링을 한번 걸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무언가 유리 같은 느낌이 솔직히 잘 안 들어요. 그냥 투명하다, 뭐가 투명해서 뒤가 비친다 라는 정도밖에 표현이 안 돼요.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얘를 V-Ray에서는 자, 요거를 자, 유리다라고 이제 주고 자, V-Ray에서 조절을 할 거예요. 요 유리 에디트 가서
자, 요건 유리의 색상이고요. 자, 리플렉션, 굴절 및 투명도를 줄 거예요. 자, 지금, 자, 요거 아까 여기서 에디트 눌러서 세팅이 들어가는 순간 여기에 자동으로 세팅이 들어갔거든요, 지금. 자, 그리고 렌더링을 걸어볼게요, 그냥. 그러면 아까와는 틀려요, 느낌이. 아까와는 느낌이 틀려요. 자, 지금 보면은, 자, 여기에 먼저 거. 자, 여기 밑에 이렇게 옆에 이렇게 보여요. 자, 얘를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자, 요 모서리 부분들 느낌이 달라지죠, 표현이. 자, 여기서, 자, 지금 여기 보면, 자, 리플렉션이라고 해서, 자, 여기 투명도와 굴절을 나타내는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투명도를 더 세게 최대치를 주면, 자, 완전 투명한 형태가 돼요. 이렇게. 완전 투명한 형태가 되어요.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나온다. 자, 여기가 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옆면인데, 자, 얘는 왜? 굴절이 생겨서 굴절이 생겨서 이미지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 여기에, 자, 반사 느낌을 살짝 줄게요. 조금만. 그리고, 자, 투명도. 자, 흰색이 최대치라고 그랬죠? 자, 최대치 말고 최대치보다 조금만 줄일게요. 조금만. 살짝만. 아주 살짝만. 그리고 렌더링을 걸어보면, 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바뀌죠. 그래서 유리는 투명도가 완전히 투명해야지만 유리 느낌이 나요. 완전히 투명해야지만. 자, 투명도가 조금이라도 줄어들면 이거 지금과 같이 자, 너무 탁한 느낌이 나요. 약간 유리 같은 느낌이 아니라 뭔가 조금 약간 애매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얘를 보통 유리는 투명도를 최대치로 놔요. 첫 번째. 그리고 렌더링을 걸면 자, 이렇게 완전히 투명하게 돼요. 근데 자, 유리가 항상 하얀색만 있는 건 아니에요. 빨간색 유리, 노란색 유리, 파란색 유리, 색깔이 있는 유리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유리의 색상을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서 색깔을 바꾼다. 자, 이렇게 바꾼다. 바꾸고 렌더링을 걸어봤자 여기는 안 나와요. 완전히 투명해지면 얘는 의미가 없어져요. 이 색상은. 투명도가 조금이라도 아주 0.1mm라도 줄어들어. 즉, 100% 투명이 아니라 99%만 투명하면 이 색상은 나와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유리 느낌은 안 나요. 그러니까 유리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100% 투명해야 되는 거가 유리예요. 근데 내가 색깔 있는 유리를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밑에 포그 컬러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포그 컬러가 유리의 색상을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색깔을 제가 푸른색을 이 정도 줄게요. 아주 약하게. 자, 요만큼 줘도 굉장히 진하게 나올 거예요. 자, 요 정도 주고, 자, 렌더링을 걸면 자, 이렇게 나와요. 색깔이 엄청 진하게. 그래서, 자, 요 포그 컬러 같은 경우도 흰색이 디폴트고, 그래서 흰색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투명한 유리. 자, 여기에 포그 컬러를 살짝 집어넣고, 아주 미세하게 조금만, 약간 붉은색만 살짝 넣어볼까? 살짝만 넣었어요.
레드 값에 1 넣고 그린을 0.999, 0.999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렌더링을 걸어도 너무 적어서 안 나오나? 조금 더 넣어볼까요? 살짝 이 정도 붉은색 톤이 나오게끔. 자, 렌더링을 걸면 자, 이런 식으로 붉은색 톤 느낌이 나죠? 살짝. 자, 옆면은 굴절이 들어가서 훨씬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 부분이 이렇게 이제 붉은색 톤이 나오죠? 그래서 자, 이 포구 컬러라는 걸 이용해서 유리의 색상을 조절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뭐냐면 요거 I 이 투명에서는 IOR이란 요걸 잘 봐야 돼요. 얘가 중요해요. 요 IOR이라는 것은 뭐냐면 굴절률을 나타내요. 굴절률. 그래서 자, 여기서 자, 물체의 굴절률을 찾아볼게요. 그러면 자, 인터넷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런 것들이. 자, 요거는 실제 물체가 갖고 있는 굴절률이에요. 공기는 1.000이고 물은 1.33, 얼음은 1.31, 뭐 유리는 1.52, 뭐 조금 고밀도 유리는 1.89, 뭐 벤젠, 에틸렌, 사파이어, 다이아몬드 2.42, 뭐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거는 1로 두는 거예요. 1.0002인데 거의 그냥 1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중에서는 굴절이 없다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고, 물은 1.3, 얼음은 1.31 조금 약간 차이가 나긴 하지만, 그리고 유리는 보통 1.5에서 1.8 사이를 둬요. 유리 종류에 따라서 뭐 굴절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거는 1.6 정도로 놨죠. 자, 얘를 1.5로 놔도 돼요. 그러면 굴절률이 조금은 달라져요. 옆에 굴절률이. 그래서 자, 요거를 조절을 해 주셔야 되고요. 굴절률이라는 거. 자, 요게 유리나 플라스틱이나 뭐 다이아몬드나 하여튼 투명한 물체에 따라서 굴절률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 요거를 조절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리프렉션 글로시니스라는 게 있어요. 자, 얘는 뭐냐면 보통 우리가 유리 중에서 자, 이런 유리가 있어. 포레스트 유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약간 거친 느낌이 나는 유리. 그러니까 쉽게 유리에다 신트지 발라서 약간 투명도를 저하시킨 유리들 있죠? 그런 유리 느낌을 표현할 때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리프렉션 글로시니스는 투명에 대한 선명도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리플렉션 글로시니스는 반사에 대한 선명도고 제 얘는 투명에 대한 선명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가 한 0.8 정도 줘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자, 이런 느낌이 나요, 유리가. 이런 식의 느낌. 그래서, 자, 요거 많이 주실 필요 없어요. 아주 살짝만 줘도, 자, 이런 표현은 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 리플렉션 글로시니스, 투명에 대한 선명도나 리프렉션 글로시니스, 반사에 대한 선명도, 그 두 가지는 0.5 밑으로 내리지 마세요. 0.5 밑으로 내려버리면 아무 효과가 안 나요. 보통 그 효과를 주고 싶으면 한 0.7, 0.8 정도 주면 효과가 나와요. 근데 그 정도 밑으로 내려가면 거의 효과가 없이 나와요. 반사도 안 나오고 투명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한 7, 8, 뭐 조금 많이 주면 한 6 정도? 0.5 밑으로 내리지 마세요. 수치값을.
그래서 자, 이렇게 효과를 주실 수가 있어요. 이런 느낌의 효과를. 그래서 자, 여기서는 조금 더 봐야 될 게 요거, 자, 요거, 그다음에 요 포그 컬러. 자, 이런 것들을 좀 더 상세하게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투명한 형태를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볼까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업을 했다. 뭐 안에 불러다 놨다. 그러면 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자, 레이어들이 문제예요, 레이어들. 레이어가 점점 많아져요. 아무리 내가 정리를 하고 잘 한다고 하더라도 레이어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레이어가 너무 많으면 또 그만큼 찾는 것도 시간 걸리고 레이어가 많으니까 정신없고.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자, 요 앞에 플러스와 요 뒤에 플러스가 기능이 틀려요. 태그에서. 자, 요 앞에 요거는 레이어를 만드는 플러스 버튼이에요. 자, 요 뒤에 요거는 폴더를 만드는 플러스 버튼이에요. 그러니까 포토샵에서 폴더 만들어서 레이어 정리하는 거와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자, 요 뒤에 거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자, 요거를 뭐 1층 집기류다라고 할게요. 그리고 자, 1층 거를 전부 다 자, 벽체, 바닥, 창문, 문 빼고 창문도 빼고 자, 집기 종류만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자, 여기 따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 레이어가 좀 정리가 되죠. 그리고 자, 요 앞에서 요걸 꺼주면 전체가 다 꺼져요. 이런 식으로. 얘가 뭐지? 아, 요건 레이어 설정을 또 안 했네. 자, 요것도 하나 해볼까요? 요거, 어, 여기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서, 자, 1층 저거를 뭐, 수납장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요 세 개를 1층 수납장으로. 어디 갔지? 1층, 1층 수납장. 그래서 자, 얘도 자, 이것도 여기 1층 집기류에 같이 넣어서 그러면 이렇게 한꺼번에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 자, 이 안에 들어가서 하나하나 따로따로 뭐 숨기고 꺼낼 수도 있고요. 자, 도면도 제가 따로 도면을 만들어 때 모아놨어요. 레이어가 많아서. 그래서 창문, 벽체, 바닥, 문만 이게 내비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레이어를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불러오신 거, 자, 여기다가 제가 하나만 해볼게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케치업에서 재질을 입힌 게 아니라, 자, 불러온 재질이다라고 할 경우에, 불러온 재질이다라고 할 경우에, 자, 여기다가, 여기서, 아까, 자, 여기서 하나 찾아볼까요? 음, 여기서, 가죽 같은 느낌의, 저 소파니까 가죽 같은 느낌을 한번 넣어볼게요. 뭐가 있을까나, 레자, 여기, 요거, 레자.
라고 해서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붉은색도 있고, 요 색깔 있고 있는데, 자, 이런 붉은색도 있고, 자, 이런 색깔 있고, 요걸로 한번 해볼까요? 자, 얘를 4K로 PNG 다운로드. 4K로 받으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거고, 자, 요거를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서 압축을 풀게요. 그리고, 자, 레자 해서, 어? 어? 뭐가 없다. 뭔가 하나가 없다. 뭐가 없죠? 원래 이미지, 이거가 없네. 자, 안 받았네, 여기를. 자, 이게 콜 원인데, 자, 요 이미지 두 개를 안 받았네요. 다시 받아야겠네. 다운로드가 덜 됐네요. 이거 지워버리고, 다운로드 다시 받아서, 자, 요거를 다시, 다시 압축을 풀고, 자, 여기 원래 이미지 여기 있으니까 요걸 갖고선 볼게요. 여기서, 자, 얘를 어떻게, 자, 요거를 여기 스포이드로, 자, 머터리얼에서 스포이드로, 자, 요재지를 찍으면 요재지 들어와요. 그럼 얘를, 자, 슈퍼 재질, 뭐 이렇게 주고, 에디트에 가면, 자, 이건 지금 색깔로만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서, 자, 얘를 불러서 이미지를 넣어주면 돼요. 여기다가. 그리고, 자, 이미지가 너무 작게 나오니까, 좀 크게, 이 정도 나와야지 무늬가 좀 보일 것 같아요. 5천 정도 돼야지. 자, 이 정도 줬어요. 그리고, 자, 렌더링을 한번 걸어보죠. 뭐지? V-Ray에서 찾을 수가 없어? 뭘까? 얘는 너무 크고 얘는 너무 작고 막 이렇게 나오네. 여기는 두 개가 들어가서. 선, 선 정도만 할까요? 네, 이렇게 놓고 다운될 것 같아요. 세이브 에즈 저장부터 할게요. 다운될 것 같아요.
모지 작품은 자, 이거 빼버렸어요. 이미지 빼버리고 V-Ray로 갈게요. 락이 걸렸어? 뭔가가 파일에 문제가 생겼네요. 잠시만 확인 좀 할게요. 됐다. 뜨긴 떴네요. 얘가 자 여기 보면 소파 재질 이렇게 있죠. 그래서 자 얘를 펼치고 자 여기서 이미지를 썼어요. 자, 그리고 렌더링을 걸면 뭐 때문에 컴퓨터가 이러지 갑자기 엄청 느려졌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자, 지금 라이트가 없고 그래서 조금 어둡게 나오긴 하는데 자, 라이트 설치하기 전이니까 자, 지금 얘가 여기에 물체가 많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 필요한 거 숨겨놓고 작업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자, 이렇게 꺼내놓고 요거 필요한 거만 꺼내놓고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작업이 되겠죠. 자, 여기서 여기 자, 지금 여기에 보면 자, 여기가 아까랑 틀려요. 자, 보세요. 제너릭이라고 되어 있고 디퓨즈, 오파시티 뭐 이상한 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유리를 선택해 보면 자, 나온 게 틀리죠. 옵션들이. 자, 이게 나온 게 좀 틀려요. 그래서 자,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자, 요걸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범프 같은 거 찾아서 자, 범프에다가 비트맵으로 아까 여기서 범프 요거 넣어주시고 렌더링을 걸어주시면 좀 더 범프가 이제 사실적으로 나오는데 너무 강하게 나오네요. 얘를 좀 더 줄여야겠네. 렌더링을 걸어보니까 너무 우둘두둘인 게 심하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범, 음, 범프 요 값을 0.4 정도로 줄일게요. 너무 센 것 같아. 그러면 렌더링을 걷을 때 좀 약한 느낌으로 다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강한 느낌이 든다? 좀 더 줄여주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미지에 따라서 강한 정도가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에, 자, 그거에 맞춰서
얘를 조절해 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그리고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뭐 효과가 지금 요 효과가 옵션들이 좀 안 맞는다라고 하시면 자 요 옆에 플러스 애드 레이어란 걸 눌러서 자 Vray 머터리얼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요게 Vray의 기본 재질이에요. 요게 아까 우리가 썼던 거 그대로. 그리고 자 여기 있는 거 그냥 지워버리셔도 돼요. 차라리 이렇게 지울게요. 얘네들은 이 옵션 값은 지우고 자 여기서 그러면 재질이 없어졌으니까 자, 다시 부를게요. 얘를 그냥 여기서 그리고 자 이 범프에다가 자 요거를 똑같이 자, 요거 주시고 자, 범프 효과가 좀 줄어들게 살짝만 그리고 렌더링을 걸어주시면 자, 아까보다는 훨씬 적게 나오죠 이제 이런 식으로 자 일단은 범프 효과가 들어가면 렌더링은 오래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 재질 표현을 먼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범프 효과는 나중에 집어넣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재질 표현을 먼저 하고 반사 느낌 표현해주고 반사 느낌 표현해주고 다 한 다음에 범프를 나중에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아니면 자 여기서 범프 효과를 좀 약한 걸로 자 요거 말고 자 요건 약하게 나온다고 그랬죠? A로 되는 거, AA로. 자, 요거는 약하게 나오기 때문에, 자, 요걸로 넣으시면 조금 렌더링이 빨리 걸려요. 범프가. 대신 효과가 약하니까 범프 값을 조금 더 높여주시면 돼요. 이미지가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들 주시면 이렇게 반짝이는 느낌과 효과를 좀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얘가 지금 그림자가 생기는 건, 자, 내가 라이트를 주진 않았거든요. 라이트는 주진 않았는데, 자, 여기 뭐가 문제가 되냐면, 스케치업에 보면, 자, 요 섀도우. 자, 이 키면 그림자가 생기죠. 자, 이게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V레이에서. 그래서 여기가 어둡게 나오는 거예요. 이 벽의 그림자 때문에. 이걸 끄더라도 쟤를 그대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벽을 잠깐 숨겨 주시면, 자, 그림자가 없어지겠죠. 창문, 문도 다 숨기면. 자, 이렇게 놓으면 이제 그림자가 없어지니까 좀 더 밝게 나와요. 얘가. 대신 이게 그림자가 생기죠, 이렇게. 대신 얘가 밝게 나오니까 좀 더 확실하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주시고. 자, 얘는. 자, 요거는. 자, 얘는. 자, 여기서 스포이드로 또 찍어서. 자, 요거거든요. 자, 얘는, 뭐라고 할까? 자, 쇼파 프레임. 봐라. 안 바뀌었네. 자, 쇼파 프레임. 두 개가 있어? 자, 한글로 한 건 다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자, 쇼파 프레임. 자, 이런 걸, 이런 이미지가 들어가 있네요. 자, 얘는 금속이니까 굳이 이런 이미지 넣을 필요, 이건 브이레이에서의 효과고, 아니죠. 스케치업에서 효과고, 자, 여기서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얘를 여기다가 마우스 놓고, 자, 요거 클리어. 자, 글 있는 거 빼버릴게요. 그리고 색깔로만 자, 조금 더 진한 색으로 약간 요걸로 갈게요. 자, 얘 없애버리고. 자, 색깔은 이렇게 좀 진한 색으로 가고, 그 다음에 자, 반사에서 내가 금속을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얘를 반사 효과를 최대치로 준다고 금속이 되진 않아요. 렌더링 걸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요 색깔이 반짝이는 느낌밖에 안 나와요. 금속 느낌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얘를 금속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자, 이렇게 보면은 이제 그림자가 여기 안 생기니까 자, 요거를 아무리 보더라도 그냥 이런 회색의 반짝이는 느낌밖에 안 나와요. 금속 느낌이 안 나와. 그래서 금속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여기 밑에 보면 자, 요 리프렉션에 보면 여기 자, 이런 게 있어요. 메탈리스라는 게 있어요. 메탈리스. 요 메탈리스라는 옵션이 있어요. 얘가 금속화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모든 재질을 금속처럼 표현해줘요. 얘를 자, 최대치로 자, 1로 줘버리면 자, 얘를 1로 줘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렌더링을 걸었을 때 저렇게 돼요. 반짝이는 금속처럼. 완전히 광택이 나는 알루미늄 효과가 되는 거죠. 근데 자, 약간 여기서 광택이 좀 죽은 서스 느낌을 내가 내고 싶다 그러면 자, 여기서 뭘 줘요? 메탈리스에서 글로시니스 값을 줘요. 자, 반사에 대한 선명도. 자, 선명도를 줄여버리면 약간 탁한 느낌이 가미가 되니까 자, 서스 같은 느낌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금속 프레임은 이런 식으로 주시면 돼요. 자, 이것도 자, 요거 자, 얘가 뭐 자, 테이블 유리 쭉 날아가서 테이블 유리 요거예요. 자, 얘를 V-Ray로 바꿔주시고 요거의 색상을 카피 자 여기다가 그대로 페스트 그리고 자 얘는 지워버릴게요. 이게 불러온 소스에 들어가 있는 재질들이 V-Ray에서 이상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자 여기서 뭘 줘요? 반사를 아니, 투명을 최대치로 투명하니까 그리고 자 요거의 색상을 카피해서 포그 컬러에다가 그대로 붙여넣기 자 1.5 3 자, 렌더링 이제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너무 진하다? 그러면 여기서 색깔을 좀 더 빼면 되죠. 좀 더 뒤로. 그러면 좀 더 연한 색상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자, 요 프레임. 자, 요것도. 테이블 프레임. 그러니까 자, 일단은 모델링 소스를 여러분들이 집어 넣으셨으면 그거에 대한 재질을 수정해 주시는 게 더 빠른 거예요. 재질을 새로 입히지 마시고. 테이블 프레임. 자, 요것도 얘를 V-Ray로 바꿔주시고, 자, 테이블 프레임은 자, 조금 진한, 자, 여기서 뭐
이렇게 남색이나 푸른색을 내가 진한 푸른색으로 표현하고 싶다. 나는 그런 푸른색을 좀 주시고. 그리고 자 여기에 뭘 줘요? 자, 메탈리스. 그리고 자 0.7 정도 글로시니스 주시면 이런 그냥 이런 서스 느낌의 자, 프레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죠. 뭐 얘를 검정색으로 할지 뭐 색깔을 줄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는 거고 그냥 검정색 톤으로 가겠다? 그럼 검정색 톤으로 가셔도 돼요. 나는 푸른색 톤으로 하겠다? 그럼 푸른색 톤으로 가셔도 돼요. 뭐 크게 차이는 없으니까 미세한 차이밖에 없거든요. 이런 식으로 살짝 내가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좀 밝은 톤으로 자, 밝은 톤으로 가면 얘가 좀 밝은 톤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효과를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자, 이제 주말에 모델링 마무리 하셔갖고 집기를 넣으시고 자, 재질을 V레이로 여러분들이 표현을 한번 해보세요. V레이 설치를 하셔갖고 그러면 자, 다음 시간에 오시면은 이제 여기에 라이트 설치해서 자, 렌더링을 한번 걸어볼 거예요. 그리고 재질을 표현하는데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자, 다음 시간에 와서 얘기하시면 그 부분은 다시 재질을 또 한번 표현할게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